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띵동 하는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뜨는 소리가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에러 메시지 자꾸 뜨는지 에러 메시지가 떴다라는 표시가 자꾸 나네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예, BKS님, 원래대로 11시에 하라는 신의 계시. 네, 노점자님 하루에 한 건 귀여우셔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좀 답답한 게 지금 자꾸 어디서 에러 메시지가 띵띵 하고 뜨는데, 어우,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쓰이네요. 자, 레인보우님 후딱후딱, 예,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재판 결심이 열렸습니다. 보통 결심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판결 나나라고 생각하는데, 결심이라는 거는요, 심리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재판부가 그간에 나왔던 여러 증거라든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선고 공판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결심은 심리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양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도 내놓을 거고 뭐 의견서도 내놓을 거고 하는데, 그 의견서 내놓고 또 주장 내놓고 증거 내놓고 하는 것을 마무리 짓겠다. 이게 결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선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구형이 나왔다, 결심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판결이라도 나온 줄 알고 착각들을 하십니다. 특히 이 수구 적폐들 쪽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 2년이라도 선고된 것처럼 아주 난리를 떨고 있죠. 정말 짜증 나는 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400억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처럼 떠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앞으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글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검찰 그리고 언론의 태도는 마치 당장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거. 아니 1심도 아직 안 했어. 1심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선고 남았어요. 그리고 2심 남았고요. 3심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특히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여기에 낸 증거 자체가 너무 많고 자료도 너무 많아가지고 재판부가 이걸 다 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나경원이 오늘 또 이상한 개소리를 했다 그러죠. 2년 만에 재판이 이제 마무리됐다면서 뭐 늦었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나경원 지나 잘하라 그래. 지금 나경원과 관련된 그 사건들, 그 빠루 사건 있잖아요. 아직까지 결론 안 났어요. 그 4년 넘었거든요. 짓거나 똑바로 하라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목도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않나요? 적폐한테는 로맨스인데 우리한테는 다 이게 불륜이 되는 겁니다. 참. 정로남불인가요? 참. 아유.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공판의 결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측이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양쪽에서 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정말 극심했어요. 검찰은 아마 김건희 사건을 이재명으로 좀 덮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김건희 쪽이잖아요. 그 김건희 사건에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좀 물타기를 하려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 공판을 써먹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오늘 정말 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뿐히 지려밟고 가셨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마지막 공판, 피고인 신문과 함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원래 피고인 신문은 안 할 수도 있는 사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은 바득바득 피고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우겼고,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라도 하기 위해서 일단 피고인 신문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지난주에 끝났을,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끝났어야 할 피고인 신문인데 검찰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오늘까지 밀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검찰은 언론 플레이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거죠. 이러다가 검찰은요, 지들 필요할 때 되면 갑자기 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절차마저 갑자기 생략해버리고 시간을 훅 앞당기기도 합니다. 아주 졸렬 그 자체인 거죠. 오늘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고 그 뒤에 구형과 최후 진술 착착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칙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 쪽의 발언 기회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시간도 참 졸렬하게 만들어놔요. 제가 뒤에 설명할 것인데, 자, 오늘 어쨌거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공판이 있었습니다. 구형과 최후 진술까지 진행이 됐어요. 원래로 하자면요, 오후 5시쯤이 아니라 오전쯤에 구형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오후 5시에 구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는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요것만 나갔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한 거죠. 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의 본격적인 반박이 시작됐는데 5시 이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언론사들은 기사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의 반박은 거의 기사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애시당초 검찰은 이걸 노렸던 거죠. 원래로 하자면요, 이 피고인 반대 신문하고 최후 진술은 따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합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줄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검찰은 자기들 할 얘기를 길게 아주 많이 해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한 반박은 거의 못한 거예요.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재판부가 통제를 해줘야 정상인데 이 재판부 역시도 어영부영 검찰의 이런 횡포를 눈 감아주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밀린 거죠. 그 결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이 기자들을 사로잡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다 검찰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검찰은요, 오늘 이 선거법 공판과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문세가 나오지 않나, 아이유가 나오지 않나, 이걸로 그냥 신문 지면을 그냥 채워버린 겁니다. 덕분에 이재명 대표의 반박은 계속 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박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주장만 보도가 된 거죠. 이게 검사놈들의 교묘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검찰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씩 둘씩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반박을 해왔고요. 이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시작부터 몇 마디 던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평소 재판 출석할 때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은 딱 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들어갔죠. 아쉬운 거는 나올 때도 한마디 딱 했으면 그게 오늘의 전체적인 메인이 됐을 텐데, 뉴스의 메인을 차지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피곤한 상태. 누가 봐도 어우 진짜 피곤한가 보다. 얼굴에 피곤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검찰의 언론 플레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졸렬하다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이문세 노래를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구형 이런 데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나오나요? 지금 핵심은 누구를 기억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겠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못하는 거는 나쁜 것이다 라는 걸로 몰고 가는 거죠. 이게 언론 플레이입니다. 이게 참 조잡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나쁜 짓 했는데 왜 처벌을 안 받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문세 노래가 여기 왜 들어와? 예, 아주 졸렬하고 저열한, 그리고 저질스러운 수법이었는데 이 저질스러운 수법을 언론들이 다 받아 썼다는 겁니다.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나쁜 거네? 기억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기억하고 못하고는 그것까지 선거법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기억하지만 기억 못한다고 한들 어떻게 그걸 판단을 내릴 겁니까? 몰라! 근데 기억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식의 여부는 법적 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선거법은 물론이고 그 어떤 법에도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검찰은 이걸 마치 그런 것처럼 인식 여부도 법적인 통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몰고 나가고 있는 거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고 착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부의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렬한 겁니다. 검찰의 오늘 이런 행위는요, 여러 가지로 참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네, 어쩌네 막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나온다? 검찰 얘기만 계속 언론 보도를 차지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자, 게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오늘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이게 이렇게 형이 많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양형 기준상 거의 최고치라고 봐도 되는데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징역형 나오는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정말 심각한 문제. 그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줬다라고 돈이 들어있는 돈 상자 찍어가지고 그 공개했던 그 깡패 새끼 하나 있잖아요. 예, 그 깡패들 정도 그런 행동이나 돼야지 징역형이 나올까? 내가 안다 모른다 이거 가지고 징역형 선고 진짜 유치찬란해. 네. 근데 이 2년 때린 것도요.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중형을 구형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건 검사가 아니지. 검사가 아니라 사기꾼, 가스라이팅 하는 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 정도면. 자, 특히 제가 오늘 열받는 대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YTN 보도 내용입니다. 자, 검찰 이재명에게 징역 2년 구형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야, 정말 검찰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검찰이 마지막으로 구형을 하면서 선거법 재판인데 갑자기 대장동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번 거는 대장동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장동 얘기가 나와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했다. 아니, 오늘은 대장동 의혹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검찰은 이걸 그냥 또 오늘도 무작정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정치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아니라 검찰당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이래서 제가 검찰은 개새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 중에서도 가장 저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사실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건희인 거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지금 윤석열 정권을 코너에 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린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언론들도 이런 검찰의 행보에 참 발맞춰 줍니다. 자, 이 헤럴드 경제 기사 한번 보실까요? 아예 그냥 이재명 대선 허위 발언 결심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유죄 확정 시 434억 반환. 아니, 마치 이게 당장이라도 결정 난 것처럼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 제목을 단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것처럼,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이렇게 썼죠. 자, 이 기사 내용은요, TV조선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헤럴드 경제 이 태도가 TV조선, 조선일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헤럴드 경제는요, 중흥건설이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건설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요, 사실상 이낙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친이낙연이에요, 친이낙연. 어떻게 보자면 이낙연 선거운동 중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최근에 이 호남 쪽 기업들이 언론사를 인수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낙연 쪽에 붙어서 이낙연한테 유리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신문도 들 수 있겠죠. 서울신문도 보면요, 오늘 완전히 검찰 얘기만 고스란히 받아쳤습니다.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반박 한마디 안 씻고 검찰의 주장을 거의 여과 없이 받아 썼습니다. 이게 진실인 양. 자, 이 서울신문은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검찰 주장을 검증을 요구했어야지 왜 검증은 요구하지 않고 애완견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기자들이 게으른 거지 검찰의 애완견은 아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던 바로 그 신문입니다. 역시 이 서울신문 역시 호반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죠. 이 건설사 역시 이 호남 지역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정부 소유였던 서울신문을 아주 헐값에 불화받았습니다. 이 회사 역시 이낙연 쪽에 붙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낙연 쪽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기사를 써내요. 사실 10월 사법 리스크, 10월 이재명한테 중대 위기, 10월 위기설 이 자체가 실은 다 이낙연 쪽에서 나온 것이고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데가 이낙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띄우려고 나오는 얘기가 10월 위기설입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위기설 결국에 박살이 났죠. 10월 달에 나올 거라던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선고가 11월 달에 나오는 걸로 지금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10월 달에 난다며. 그래서 10월 위기라며. 개뿔, 쥐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 한 달 반 이상 소요가 된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제가 한동훈하고 소송한 것도 마지막 결심에서 거의 2달 다 된 상태가 돼서 선고가 났다고. 대체로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안 날 거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제 말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10월 위기설을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10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던 10월 달 선거법 관련 선고 결국에 무산됐잖아. 그래서 지금쯤 후다닥 10월 위기설 걷어들여야지. 조금 있어봐 이제 11월 위기설 바뀔 거예요. 조금 있어봐 12월 위기설 이렇게 할걸? 개 잡놈들이지. 맨날 위기래 맨날 위기. 더러운 새끼들. 아니 1심 나왔다고 위기가 왜 옵니까? 위기가 왜 와요? 아유 진짜 얼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결국 뭐 때문입니까? 예, 검찰의 언론 플레이인 거예요. 사실 10월 위기설의 시발점도 가만히 살펴보면 언론이 아니라 검찰 쪽이었던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낙연하고 검찰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나? 라고 의심해 볼 만 하기도 합니다. 달리 지금 우리가 이낙연, 검찰 혹은 윤석열과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게 아니죠. 하는 행동으로 보면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자, 특히 이재명 대표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두 경제지 그리고 서울신문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 서울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도 보면은 사실은 다 이낙연 쪽에 배팅하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참. 하여튼 뭐 아유. 자, 이런 검찰과 수구 적폐 언론들의 이 준동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사실 잘 막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조목조목 털지 않았으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잘 선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댓글 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